안녕하세요. 대학원생들이 공부하며 있는 연구서 혹은 고전을 소개하는 역사책 읽어드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서울 탄생기 1960년대 문학으로 본 현대도시 서울의 사회사라는 책인데요. 현재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에 계신 송은영 선생님께서 쓰신 책으로 2018년에 출간됐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죠. 동시에 서울은 대한민국 최대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2023년 현재 서울의 인구는 약 942만 명으로 거의 1000만 명이 모여 살아가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도시에 모여서 살아왔던 만큼 서울은 한국 현대사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데요. 송은영 선생님은 이 책에서 그런 서울의 이야기들을 문학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울이라는 도시에 관해서는 사회학, 지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나름의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거시적인 구조나 중요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 도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화나 행동 양식 등을 다소 소홀하게 다룬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이 책은 문화작품에서 나타나는 서사와 상징 등을 서울의 역사적인 변화상과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현대도시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약 500쪽 정도 되는 결코 짧지 않은 분량이지만 굉장히 읽기 쉽게 쓰였기 때문에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학 작품들이 등장하는데 이 책을 읽은 후에 그 작품들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책의 내용을 더 풍부하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내용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부는 1961년부터 1966년까지 서울의 변화상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기는 한국 현대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정치적으로는 1961년 5월 16일에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일 협정과 베트남 전쟁 3전 등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경제면에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어 한국의 경제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정치 경제적 배경 아래에서 한국 사회도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그중 이 책에서 주목한 지점은 바로 도시화입니다.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 생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농업 생산성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죠. 한편 농민과 도시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농촌의 잉여 노동력, 주로 청소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서울을 비롯한 도시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시, 특히 서울의 흡인력이었습니다. 서울은 농민, 특히 젊은 시골 청년들에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농촌에 비해 좀 더 자유로웠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며 소비의 수준도 높았죠. 무엇보다 서울은 교육의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책은 당시 서울에 대한 욕망을 사창가와 고전음악, 다방 등의 장소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을 비롯한 도시도 농촌에 비해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전쟁의 피해 복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도시 인프라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왔죠. 그로 인해 서울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이호철의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는 그러한 서울의 상황을 잘 보여주죠. 이 시기 서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은 하천변과 구릉지 주변의
빼곡하게 들어섰던 판자촌입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무허가 판자촌을 짓고 살았습니다. 부실한 자재로 지었기 때문에 판잣집은 매우 허술했고 수도나 전기, 화장실 등 기본적인 주거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곳이 많았죠. 당시 소설들은 이런 판자촌을 이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우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공간인 동시에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서 이 공간이 갖는 활력과 역동성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본문 2부는 서울의 본격적인 개발이 실시되던 당시 시기의 사회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흔히 1966년은 서울의 개발이 시작된 상징적인 연도로 제시되곤 하는데요. 이는 바로 1966년에 서울시장으로 부임한 김현옥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입니다. 육군 공병장교 출신이었던 김현옥은 부산시장 재임 시절에 성과를 인정받아 1966년 서울시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각종 도로공사와 건설공사를 벌였는데 남산터널, 청계고가도로, 북악스카이웨이, 세운상가, 시민아파트 등이 모두 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현옥은 불도저 시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죠. 김현옥이 벌인 건설 사업은 서울의 도시 경관과 공간 배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소설들은 이러한 서울 거리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연재되었던 최인웅의 소설, 소설가 부보씨의 일일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설은 전차가 사라지고 버스 중심으로 재편된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 세종로를 중심으로 한 강북 도심이 유흥과 오락, 소비와 유행의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모습, 고층 건물의 등장 등 서울 도심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울의 변화가 마냥 화려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심의 판자촌에 살고 있던 빈민들은 변두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1960년대 중반 이후 서울시는 판자촌을 철거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과 광주대단지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은 도심지 판자촌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철거민들을 수용할 서민용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빈민들을 원래 살던 그곳에 그대로 살게 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부실한 설계와 예산 부족, 또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들의 비리로 인해서 와와파트 붕괴 사고라고 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광주대단지 건설 사업은 경기도 광주, 지금의 성남에 철거민을 수용할 일종의 위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일자리나 도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채로 철거민들을 이주시켰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결국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도시 봉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책의 표현처럼 서울의 개발은 약자의 희생과 배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3부는 강남 개발과 중산층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1963년 서울의 행정구역 변경 때 비로소 서울의 권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은 논밭과 늪지대가 넓게 펼쳐진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강남의 개발을 주도한 것은 오늘날의 한남대교인 제3한강교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이었습니다. 강북 도심에서 제3한강교를 거쳐서 남쪽으로 가는 길이 뚫렸던 것이죠. 이와 함께 강남의 허허벌판을 도시로 바꾸기 위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강북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강남 개발에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비롯한 명문 고등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했고
아파트 지구가 선정되어 거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강북은 특정 시설 제한 구역으로 설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었죠.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강남의 경과는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갔습니다.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 살면서 상류층의 소비 문화를 모방하는 강남 중산층의 삶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강남이 개발된다는 말은 곧 돈이 강남으로 몰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강남의 땅값은 빠른 속도로 뛰었고 서울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강남 부동산으로 상류층뿐 아니라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중산층도 뛰어들었죠. 강남의 부동산 투기라는 사람들은 금세 부자가 되었습니다. 1978년 발표된 박완서의 소설 낙토의 아이들은 부동산 투기 붐이 절정에 이르렀던 당시의 사회상을 잘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거주와 생활의 측면에서 평가되었던 집과 땅은 이때를 기점으로 계급 상승의 사다리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강남의 화려한 이면에는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내야 했던 철거민들의 서름과 서울의 공간적 위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남 개발이 진행되던 바로 그 시기에 강북에서는 전면적인 재개발과 철거가 이루어져 많은 도시 빈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세의 연작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봄은 바로 이 시기 서울의 도시 공간을 둘러싼 비극을 가장 실감나게 묘사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0, 70년대 개발을 거쳐서 서울은 비로소 강남과 강북, 신흥주택가와 판자촌, 단독주택지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계층적 위계가 명확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곤영 선생님의 서울 탄생기를 간략하게 소개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사 연구자로서 과연 문학 텍스트를 역사 연구에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역사책 읽어드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